자, 통합사회 지리 영역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어떠한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어떤 계절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는 또 무엇이고, 그 다음 내가 해당하는 계절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환경 중에서 인간 생활에 미치는 굵직한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후, 두 번째가 지형이 되겠습니다. 네, 기후에서도 각각 기온과 강수가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기 밑에 보면은 기후 요소에서 빈칸 1, 2, 3번이 있죠. 기후를 구성하는 것을 기후 요소라고 부르는데, 기후를 구성하는 게 뭘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기온은 보통 덥거나 추운 정도를 온도씨로 표현을 하고 있고, 다음 두 번째로 기후를 구성하는 것은 강수가 있습니다. 강수는 이제 대기 중에서 지표로 내리는 물의 형태로 비나 혹은 눈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은 날씨가 따뜻하다, 비가 내린다, 흐리다 이런 얘기하고, 마지막쯤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 본 적 있을까요? 네. 동해상에, 서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후가 기온, 강수, 바람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기후 요소로 대표적인 세 가지 기온, 강수, 바람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우리가 기온이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텐데, 기온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요거 이제 교과서 42페이지에 있는 지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 지리 영역에서는 지도를 굉장히 많은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지도가 나왔는데, 이 지도는 세 개의 지도를 다양한 기후 지역으로 색깔별 구분해 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총 6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 냉대, 한대, 고산기후 6개를 지도 위에 한번 색깔별로 표시를 해봤어요. 잠시 지도를 좀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우리한테 어렴풋하게나마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힌트는 바로 요 가운데에 지나고 있는 적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0도라고 숫자가 적혀 있는데, 지구는 구체 형태로 임의의 가상의 가로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가상의 가로선 중에 가장 중심에 위치한 것을 0도선, 적도라고 부를 수 있고요. 적도라고 부르고, 가장 북쪽 끝을 북위 90도, 그다음에 남쪽 끝을 남위 90도로 설정해서 남쪽 90, 북쪽 90, 총 180도 사이에 무수한 위도선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왜 이 적도를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적도를 중심으로 고위도, 즉 북극으로 갈수록 혹은 남극으로 갈수록 기후 패턴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적도,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 특히 이제 선생님은 북반구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텐데, 저위도인 적도에서 고위도인 북극으로 갈수록 일정한 패턴의 기후 지역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림을 다시 볼까요? 처음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적도 주변 지역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주변 지역, 다음에 남미 대륙의 아마존 지역. 이런 지역은 적도와 가까워서 1년 중에 태양 에너지가 집중되어 기온이 높은 지역이죠. 적도 주변에는 열대 기후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온대 기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유럽 주변 지역, 그다음에 아시아, 미국 이런 지역들이 온대 기후 지역에 해당해요. 그 다음 온대 기후 지역보다 더 고위도에 올라가면은 지금 하늘색으로 지도에 표시된 냉대 기후 지역이 나타나죠. 특히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그 위에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추운 기후 지역인 한대 기후 지역이 나타나죠. 순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저위도인 적도 주변의 열대 기후에서부터 온대 기후, 다음에 냉대 기후, 다음에 가장 추운 한대 기후로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패턴을 찾은 거냐면은 적도가 지나는 저위도는 가장 열 에너지가 집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반면에 극지방, 북극과 남극에 해당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은 해당 지역은 열 에너지가 분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운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지도를 보면서 어떤 기후 지역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6개 기후 지역 중에 4개 기후 지역, 열대, 다음에 온대, 냉대, 한대 이야기를 했는데 남은 기후 지역이 2개 더 있죠. 건조 기후랑 고산 기후입니다. 건조 기후는 해당 지도에서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대표적인 사막과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룹 알할리 사막, 다음에 고비 사막, 혹은 타클라마칸 사막도 보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샌디 사막, 아메리카 대륙의 모하비 사막 등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조기후 지역에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또 건조한 사막들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막 주변에는 또 초원도 나타나기도 하죠. 이 사막들이 분포하는 이유는 위도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바다와 떨어진 정도 혹은 대기의 순환 등 다양한 요인이 미친다 정도 일단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고산기후 지역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는 지역, 다음에 알프스 산맥이 지나는 지역, 여기 에티오피아 고원 지역, 로키 산맥이 지나는 지역, 안데스 산맥이 지나는 지역처럼 세계적인 해발 고도가 높은 기후 지역이 빗금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기후 지역을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기후 지역마다 어떠한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온이 매우 높은 기후 지역, 바로 열대 기후 지역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기온이 매우 낮은 기후 지역으로 한대 기후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기후 지역.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하죠. 바로 온대 혹은 냉대의 기후 지역이 빈칸 6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열대, 한대, 냉온대 기후 지역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열대 기후 지역을 의식주, 의복 생활, 그다음에 식, 그다음에 먹고 지내는 거, 거주 양식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텐데 열대 기후 지역의 의복 생활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간편한 옷차림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즉 기온이 높기 때문에
두껍게 껴입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반팔, 반바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열대기후 지역의 식생활을 보면은 기름에 튀기거나 볶는 형태의 음식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여름철에도 뜨거운 기온에 의해서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빠른 음식물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볶는 형태나 튀기는 형태가 열대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나타나죠. 이 그림을 보면은 어디 CNN이었나?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혔던 음식 중에 하나인 나시고랭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인데 잘 보면은 또 우리가 먹는 쌀이랑 그 쌀 아래의 모양이 또 좀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얇고 길쭉한 형태의 쌀, 고슬고슬한 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에 더 잘 볶아지고 또 포슬포슬한 형태의 볶음밥인데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이런 기름에 볶은 형태의 볶음밥류가 뜨거운 기온을 또 잘 버틸 수 있는 음식의 형태 따라서 이런 기름에 볶는 형태나 튀기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 양식을 보면은 개방적인 구조가 나타나요. 여기서 가옥의 구조가 개방적이라는 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방과 방이 서로 붙어 있기보다는 복도를 두고 한쪽으로 방이 나타나요. 이런 식의 이제 방이 서로를 막고 있지 않고 일렬로 나열되어 있을 때 바람이 보다 사방에서 잘 통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열을 집 밖으로 배출시키기 유리한 개방형 형태의 가옥 구조가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한대기후 지역에서도 의식주를 볼 텐데 먼저 의복 생활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동물의 가축이나 가축의 가죽 혹은 털을 이용해서 보온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식생활도 살펴보면은 해당하는 기후 지역이 워낙 춥기 때문에 채소나 과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채소나 과일에서부터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에 대해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날고기를 먹는 형식이었습니다. 요 이제 영상에서 한 캡처 장면인데 최후의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굉장히 어린 아이, 선생님이 보기엔 한 2살도 안 된 아이 같은데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입 주변이 빨갛게 피로 물들어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무섭게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편견에서 벗어나서 왜 이러한 식생활이 나타났을까 생각해 보면은 주요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대기후 지역의 거주 양식 보면은 앞에 열대기후 지역과 반대로 폐쇄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북부 지역의 관북형과 남부 지역을 보면은 폐쇄적인 가옥 구조와 개방적인 가옥 구조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열대기후 지역의 개방형 가옥 구조처럼 우리나라의 남부형 가옥 구조는 방이 주로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개방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에 관북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북부 지역, 추운 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부엌을 가운데에 두고 방과 방이 서로 정방형,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로
열의 손실을 최대한 막는 형태의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대랑 온대의 기후 같은 계절 변화가 뚜렷한 기후 지역은 지금 우리처럼 겨울과 여름이 함께 이제 공존하고 있는 기후 지역이죠. 따라서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모두 극복할 수 있게끔 생활 양식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냉방시설과 난방시설이 함께 존재한다거나 의복 형태도 여름옷이 따로 있고 겨울옷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추워서 두꺼운 패딩, 두꺼운 코트를 입을 텐데 여름이 되면은 옷차림이 가볍게 변하겠죠. 이런 것처럼 온대, 냉대 기후 지역에서는 계절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각각의 계절에 걸맞는 생활 양식, 여름에는 여름에 맞게, 겨울에는 겨울에 알맞게 생활의 형태가 계절에 맞추어 바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데요. 나시고랭, 다음에 말린 연어 두 음식이 어떠한 기후 지역에서 나타날지 한번 빈칸 7번, 8번에 작성해 보시고요. 선생님은 이어서 강수량이 인간 생활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대우림 기후 지역.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앞에서 봤던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강수량이 가장 많은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리면은 생활 양식 중에 특히나 가옥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지면에서 바닥에서 집을 띄우는 형태인 고상가옥이 나타나요. 땅이 있으면은 일정한 높이의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표에서부터 띄우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또 지표에는 비가 많이 내리면서 습기가 많이 찰 수도 있죠. 그래서 바람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지붕을 보시면 급한 경사의 지붕이 나타납니다. 왜냐? 비가 내렸을 때 지붕이 가파르지 않고 평평하면은 물이 고이면서 집이 그 비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빨리 이 비를 배수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급한 지붕이 나타나더라. 그림을 보면 이렇게 열대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가옥의 형태인데요. 지붕이 지금 보는 것처럼 가파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땅에서부터 지표에서부터 일정 높이의 공간을 확보한 고상가옥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고상가옥이라고 부르죠. 지표에서 이렇게 공간을 띄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해충, 열대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벌레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충해에서부터 막기 위해서 집을 띄어 지은 것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통풍, 바람이 지나들어서 상대적으로 습한 기후 지역에서 쾌적하게 지내기 위함도 있겠죠. 또 지열이 올라와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지열, 뜨거운 열기를 어느 정도 식혀주기 위해서 땅에서부터 높인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건조기후 지역에서의 인간 생활. 이번에는 앞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었다면 이번에는 강수량이 적은 지역인 건조기후 지역에서의 생활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조기후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막과 초원을 구분하는데 기본적으로 건조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량이 500mm가 채 안 되는 건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은
건조하긴 하지만 오아시스가 있어요. 다음에 외래하천, 바깥에서부터 왔다. 즉 건조한 기후지역이긴 하지만 주변에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부터 발원, 처음 시작해서 건조한 기후지역을 관통하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나일강이죠. 여기서 이제 주변은 건조하지만 이 물을 구할 수 있는 오아시스나 하천 주변에서부터 밀이나 대추 야자를 재배합니다. 이런 형태, 오아시스에서부터 물을 이용해서 농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거는 또 최근에 관계시설, 물을 이용하는 시설이 확충되면서 상대적으로 이 땅을 비옥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된 관계시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복을 보면은 건조한 기후 중에서 특히 사막 같은 경우 워낙 건조한다. 이건 반대로 햇빛이 너무 강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햇빛이 너무 강하면은 피부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의복이 나타납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죠.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면서 최근에 듀운이란 영화를 본 게 떠올랐어요. SF 영화인데 건조한 행성에서 이런 형태, 인체의 수분을 활용하는 형태의 의복이 나타났더라고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좋은 요소인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거 형태를 보면은 사막 같은 경우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무 같은 거 구하기 어렵겠죠. 따라서 주변에 있는 흙을 이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지붕은 급하게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수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비가 조금이라도 왔을 때 비를 받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평한 형태의 지붕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처럼 흙벽돌로 집을 지었고 지붕이 굉장히 평평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원에서의 인간 생활을 볼 텐데 초원은 사막보다는 강수량이 조금 더 내리는 지역으로 주로 목축의 형태의 산업이 나타나요. 요거는 몽골에서 유목을 하는 형태인데 주변에 초원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이 많은 양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한 곳에서만 충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먹이를 찾아, 물을 찾아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유목, 이동하면서 가축을 기르는 목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복은 주변에서 이제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가죽이나 털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집의 형태가 천막집으로 요거는 앞에 봤던 산업과 다 있어요. 굉장히 이동에 편리한 조립식 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천, 가죽 등을 얹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건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선생님이 가봤어요. 선생님이 몽골에 있는 게르라고 하는데 전기도 들어오고 있을 건 다 있는 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온대기후 지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온대기후 지역 중에서도 연중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리는 습윤한 형태의 기후 지역이 있어요.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라고 우리는 일컫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유럽의 영국 혹은 프랑스, 벨기에 서부 유럽이 되겠네요. 1년 내내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생활 양식이 모자나 우산, 비옷을 항상 휴대하는 형태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셜록입니다. 셜록. 영국의 대표적인 소설이 있는데
이 셜록의 의복을 보면은 이런 트렌치 코트가 나타나죠. 이런 트렌치 코트에 모자를 쓴 모습은 비가 언제든 내려도 내가 쉽게 이제 젖지 않게끔 비를 막아주는 형태의 의복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영국 하면 영국 신사가 떠오르는데 이 영국 신사가 영화화했던 킹스맨. 킹스맨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우산을 무기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이 강수에 대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온대기후 지역 중에 또 재밌는 기후 지역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여름철에 건조한 기후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름에는 더운 것도 문제지만 꿉꿉하고 습한 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온대기후 지역 중에는 여름이지만 기온은 높지만 강수가 적어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주변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 주로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에서 생활 양식을 보면은 독특한 게 수목농업, 즉 나무의 형태에서 작물을 기르는 형태가 되겠고 대표적인 작물로는 올리브와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올리브 오일이 있으면은 그 올리브 오일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원산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올리브의 생산지는 스페인으로 아마도 높은 확률로 가정에 있는 올리브 오일을 확인해 보면은 스페인산 올리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여기까지 봤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 2개 들려줄게요. 라라랜드의 OST Another Day of Sun, 다음에 아델이 부르는 Someone Like You 라는 두 노래를 듣고 각각의 노래가 어떤 기후 지역과 연상이 될 수 있을지 그 이유와 함께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이어서 갖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